네, 학교 홍보 영상을 잘 봤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1, 2부는 수험생, 학부모님, 교사 선생님들 또 계셔가지고 약간은 좀 경직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제 3부는 저희 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텐션을 좀 올려도 될 것 같아요. 댓글에 실시간 채팅창에 좀 뜨거운 반응으로 3부 시작을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3부 시작입니다. 네. 자, 수시 합격생 웰컴 파티라는 이름으로 이제 3부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축하해 주는 자리이고, 근데 이제 축하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와서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궁금함도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학생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3부는 우리 나라가대 학생들이 직접 준비를 했는데 나라가대 학생 소개를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수시 2학번 신입생 여러분. 저희는 3부 수시 합격생 웰컴 파티 진행을 맡게 된 나라가대 단장 장예지, 나라가대 부단장 김상합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톨릭대학교 합격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갑봉, 가부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의 합격을 축하해드리면서 여러분이 다니시게 될 학교, 즉 가톨릭대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합격하신 학교는 또 어떤 학교인지, 그리고 나라가대는 어떤 동아리인지 설명을 해드리고, 사전에 신청하실 때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Q&A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가톨릭대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톨릭대학교의 캠퍼스 위치가 나와 있죠. 가톨릭대학교는 본캠, 분캠 이런 캠퍼스 개념이 아니라 3개의 교정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학교입니다. 여기 오른쪽 맨 위를 보시면 신학대학이 위치해 있는 성신교정, 성신교정은 해화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오른쪽 밑에를 보시면 의과대학과 간호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성의교정이 고속터미널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는 성심교정,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바로 이곳인데요. 종합대학인 성심교정은 부천시에 있는 소사역과 역공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성심교정은 부천시에 있지만 가톨릭대학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산하의 대학이고요. 각각 전공에 따라서 교정의 위치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서울 소재 대학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아까 댓글을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서 접수를 하셨을 때도 서울 소재 대학교에서 가톨릭대학교를 찾아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원서 접수 시 가톨릭대학교, 우리 학교 말고도 가톨릭대학교라는 말이 들어간 학교를 종종 찾아보실 수 있었을 텐데, 지역명이 들어간 가톨릭대학교랑 저희 학교는 소속된 교구 그리고 재단 자체가 아예 완전히 다른 학교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잠깐 가톨릭대학교의 오해와 진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학교 이름이 가톨릭대학교다 보니까 종교적 색채가 짙은 학교다라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들이 종교에 관계없이 다 합격을 하셨으니까 천주교 신자만 선발하는 학교는 아니다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받았을 때를 보니까 채플 수업이 궁금해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톨릭대학교는 채플 수업을 의무로 정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채플 수업이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채플 수업은 종교재단으로 이루어진 학교 같은 경우에 그 종교에 대해서 배우고 종교의식을 하는 등의 종교 수업, 즉 채플 수업을 강제로 정해두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톨릭대학교는 전혀 의무로 정해두고 있지 않고요. 실제로 저희 기초교양 과목 중에서 그리스도교 사상과 문화라는 과목이 있기는 하지만 그 과목은 종교의식을 하는 그런 과목이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종교적인 부담이 없는 과목이고 가톨릭대학교는 종교적인 부담이 없는 학교이다라는 부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톨릭대학교는 입학보다 졸업 시 더 성장할 대학입니다. 이 말 뜻은 대학의 지원을 통해 나를 찾아가는 대학 생활을 꿈꿀 수 있는 학교라는 의미인데요. 이 부분은 재단, 국고 지원, 대학 인프라 이렇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재단입니다. 저희 학교는 학교 법인 가톨릭 학원의 종교재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들보다 안정적인 대학 운영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또한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가톨릭대학교는 국내 최대 8개의 부속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대형 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인 만큼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국가공인 우수대학입니다. 여러분께서 입시를 준비하실 때 국가공인 우수대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일반 재정 지원 대학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서 A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가톨릭대학교는 자율 개선 대학교이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으시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으실 때 무리 없이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산학협력선도대학 링크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가톨릭대학교는 이 링크플러스 사업을 통해 매년 30억에서 50억 원의 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돈은 학생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거나 해외 인턴, 창업을 하실 때 전폭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대학 인프라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이름이 약자로는 CUK인데 혹시 풀네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상학님? 네, 제가 국제학부로서 조금 발음이 안 좋을 수 있지만 풀네임을 조금 말씀해 드리자면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발음이 괜찮았나요? 네, 괜찮은 것 같네요. 네, 가톨릭대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렇게 영어 이름을 갖고 있고요. 이 이름을 한국어로 직독직해를 해보면 한국에 있는 가톨릭대학교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이런 식으로 미국에도 다른 나라에도 가톨릭계 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그 국가별로 가톨릭계 대학교끼리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대학교는 교환학생, 해외 인턴십, 어학연수와 같은 해외 교류 협정을 맺기에 굉장히 유리한 학교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안전한 대학 생활입니다.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병원 혜택이 신입생도 있나요? 라는 질문을 달아주셨어요. 네, 가톨릭대학교는 재학생 진료비 100% 무료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최대 전국 8개의 부속병원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로서 재학생들이 안전하게 대학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진료비 100% 무료의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예방주사나 검사를 받으실 때에도 이러한 감면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까 가톨릭대학교는 학생분들이 안전하게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학교다라는 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학교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다양한 학사제도 관해서는 상하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학과와 학사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학과들이 여러분 눈앞에 보이실 건데요. 인문사회 계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이 많은 학과들 중에 한 학과를 마음에 품고 이 학교 진짜 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고 실제로 지금 학과에 입학을 하셨을 텐데 그 마음 변치 않고 대학생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이시는 학과들 중에 이제 흰색으로 써져 있는 학과가 있고 또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학과가 있는데 빨간색의 경우에는 교직 이수가 가능하다. 이 점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자연과학 공학 계열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보시면 인공지능학과,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자유전공학부 등이 보이고 있을 것입니다. 이 학과들이 신설된 학과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가톨릭대학교는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학사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다음은 저희 학교의 자랑이죠, 정말. 복수전공 제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전공심화와 복수전공 중에 선택을 하는 것인데요. 전공심화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한 과목을 여러분의 주 전공을 더 심화시켜서 배우는 것이고 복수전공인 경우에는 본인의 주 전공 이외에 하나의 전공을 더 선택해서 배우는 것이다. 두 전공이 이수 가능하다. 더불어서 복수전공은 1학년 말에 선택한다. 이 정도까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인문과 자연의 교차가 가능한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1전공이 국제학부로 지내고 있지만 제가 바이오메디컬 화학공학과로 자연계열을 복수전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복수전공을 이과과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졸업장에 두 전공이 명시되어 있다고 써져 있는데 이 점은 아래 가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은 홍길동 학생이 화학과 심리학을 전공을 했어요. 이 두 전공의 1, 2전공에 구별 없이 또 우열 없이 졸업장이 명시된다는 점이 장점일 것이고요. 복수 전공을 함으로써
분야에 대한 폭이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가톨릭 대학교가 여러분들의 그 복수전공을 위해서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다. 또 다양한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저희 학교 그 복수전공 제도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전과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원하는 전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매 학기 신청 승인율 약 90%, 100명이 신청을 했을 때 90명은 원하는 대로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복수전공자는 1, 2전공 변경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나라가대 동아리 소개에 대해서 다시 단장인 예진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니까요. 여러분들 잘 경청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서 저 선배들은 누군데 저렇게 단복을 입고 진행을 하고 있지?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2부에서도 저희 말고 단복을 입고 합격자 사례 발표를 진행해 주신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는 모두 나라가대라는 동아리 소속입니다. 간단하게 저희 동아리 관해서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라가대는 중고등학생분들과 가톨릭대학교 재학생 여러분들의 꿈에 날개를 달아드리는 가톨릭대학교 입학사정관실 소속 기관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전공 입시 멘토링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학사정관실 소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시를 준비하실 때 많이 보셨을 수시 모집 요강이나 진로 진학 가이드북에서도 저희 나라가대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나라가대가 전공 입시 멘토링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다양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등학생 대상의 학생부 종합전형 멘토링입니다. 저희는 고등학생 분들께 전형 소개와 자기소개서나 면접 팁, 계열별 멘토링을 통해 고등학생 분들께 입시에 도움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도 저희의 멘토링을 듣고 합격하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어쨌든 그렇게 고등학생 대상의 멘토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중고등학생 대상의 전공 소개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진학할 학과를 고르실 때 이 학과는 무엇을 배우는 학과지? 나는 무슨 학과로 진학하지? 이렇게 고민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고등학생 분들이 전공을 선택을 하실 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공 소개와 세부 설명 등의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입학사정관실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모의체험 그리고 전공체험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대도 입학사정관실 소속 기관 동아리이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진행 도우미와 멘토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진학박람회입니다. 여러분께서 수험생 혹은 고등학생이실 때 박람회를 한 번쯤은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그런 진학박람회에서 고등학생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분들과 직접 상담을 하면서 진학 고민을 해결해주고 또 입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다양한 멘토링과 함께 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SNS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5개 SNS가 보이실 텐데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떠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재미있는 영상, 수능 응원 영상 등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동아리 모집은 3월 첫째 주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내용은 2월 행정 OT 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라가대 SNS에서도 모집 관련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인스타그램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잠깐 나라가대가 2월 14일에 신입생 대상으로 새내기 멘토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이름부터 그해 가대는 너무 감성 넘치고 벌써 신청하고 싶지 않나요? 네, 지금 네라고 대답하는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시간표 꿀팁 그리고 수강 신청 꿀팁과 함께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1등 팀에게는 상품도 줄 예정입니다. 1등 팀 외에도 행사 후기 이벤트를 진행을 해서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나라가대 주관 행사이기 때문에 더 재미있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설날 후 2월 7일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인스타그램과 에브리타임에 신청 방법, 행사 안내 등 자세한 내용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상황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사실 일방적으로 유튜브로 생중계를 송출하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은 줌으로 쌍방향 소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선후배들 또 동기들을 사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희 나라가대 단원들이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사전에 신청하실 때 남겨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배로서 그리고 같은 재학생으로서 답변할 수 있는 질문만 추려서 가져와 봤는데요. 본격적인 Q&A 시간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전에 말씀드릴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이번 질문에서 수강 신청 일정이나 기숙사 신청 일정과 같은 그런 주요 일정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한 주요 일정 같은 경우 학교 공지사항 그리고 기숙사 같은 경우 기숙사 홈페이지에 굉장히 잘 나와 있으니까요. 학교 공지사항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는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학과에 대한 질문은 답변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나라가대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다양한 학과별 카드 뉴스를 제작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대 인스타그램 팔로우하고 카드 뉴스를 살펴보시면 신입생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과 시간표 짜는 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나라가대 주간 2월 신입생 행사 그에 가대는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니까요. 오늘 Q&A 시간에서는 좀 시간상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다루지 못한 학교 생활과 관련한 질문들은 나라가대 인스타그램에 카드뉴스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나라가대 인스타그램 꼭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Q&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 소개랑 동아리 소개를 해줬는데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사항을 질문을 받았죠. 신청할 때. 근데 신청자도 굉장히 많은데 질문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질문을 다 일일이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공통적으로 들어온 질문 위주로 저희가 질문을 여러 개 뽑았고 그거를 하나하나 좀 답변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숙사 파트인데요. 기숙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방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많이 또 선호를 하는데 가톨릭 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도권 학생들도 기숙사에 살 수가 있습니다. 네. 어느 지역 학생들, 수도권 중에서 어느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기숙사에 살 수 있는지는 저희가 가톨릭 대학교 기숙사 홈페이지에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가 혹시 면접이나 논술고사를 보러 온 학생들은 학교 와서 좀 받겠지만 저희가 기숙사를 하나 더 짓고 있고요. 그리고 거의 다 완공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학기에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게 되면 2학기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기숙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질문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을 해줄 건가요? 네,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제가 답변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일단은 학교 수업을 들으러 가기 정말 편합니다. 더불어서 교통비, 시간 절약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잘 맞다면 학교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사귈 수 있는 친구가 아닌가.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동방과 과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추세인데 공강 시간을 활용해서 기숙사에 있을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에 반하여 단점도 있겠죠. 새벽 1시 또 더불어서 시험 기간인 새벽 2시라는 통금도 있고요. 더불어서 학교 식당이 입에 맞지 않다면 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배달 음식이나 외식밖에 선택지가 없는데 이 부분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장단점을 얘기해 줬는데요. 그런 부분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숙사 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생필품을 추천해 주세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네, 이것도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다들 잘 챙겨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가톨릭대학교 기숙사에서 특별하게 필요한 물품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조금 적어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멀티탭 또 더불어서 저희 학교 3인실 같은 경우는 기숙사 3인실 같은 경우는 위층이 침대 또 아래는 개인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담요로 조금 개인 공간을 마련한다거나 더불어서 아래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3인실의 경우에는 조금 어두울 수 있어서 스탠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룸메와 같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식사를 하게 된다면 간이 식탁도 좋을 것 같고요. 각 층마다 정수기가 있습니다. 그 정수기를 사용하려면 몰컷도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개인 차가 있겠지만 조금 건조하다고 하는 학생들이 조금 있어서 가습기를 가져올 수 있다면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해봤잖아요. 그럼 그 기숙사 생활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또 질문을 해주셨네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 보는 사람과 일상을 공유하는 사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기숙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룸메에 대한 존중과 배려입니다. 서로 생활에 대해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친하게 지낸다면 학교 생활의 부가적인 요소에 재밌는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서로 맞지 않는 생활 습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잘 맞추고 생활한다면 기숙사 생활은 분명 재밌고 알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서 나라가대 인스타그램 스토리 하이라이트에 새내기 꿀팁에 기숙사 관련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도 팔로우 하셔가지고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숙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이외에도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우리 나라가대 SNS를 통해서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파트는 동아리 파트인데요. 동아리 파트도 굉장히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공통적인 부분 첫 번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아리가 필수인가요? 여러 개 활동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단장이 답변을 해주시죠.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때와 다르게 대학교는 동아리 활동이 필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횟수 제한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동아리 활동을 마음껏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리에 따라서 다른 활동의 병행을 금지하는 동아리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관심 있어 하시는 동아리의 모집 관련 공지사항을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동아리를 뭐 필수로 해야 되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 개 해도 됩니다. 네. 그럼 동아리는 언제 모집하나요? 언제 들어갈 수 있나요? 라는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동아리마다 모집하는 날짜가 다 다르지만 신입생은 대부분 3월 달에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나 관심 있는 동아리 SNS 그리고 기관 동아리의 경우 학교 공지사항에 모집 관련 내용이 올라오게 되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아리 모집 공고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뭐 학교 홈페이지도 잘 참조해 주시고 여러분들 뭐 커뮤니티 이런 데도 많이 참여하셔서 정보를 잘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질문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대학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그 부분 질문이 왔습니다. 비대면 수업 준비물에는 무엇이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비대면 수업 시에는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줌을 미리 다운로드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카메라를 켜야 하는 수업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가 있는 노트북이나 웹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대부분 강의 자료를 사이버 캠퍼스에 업로드해 주시기 때문에 강의 자료를 프린트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해서 보는 등의 강의 자료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비대면 수업 에피소드 있나요? 네, 수업하다가 재밌었던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 줌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이크를 안 끄신 분 집에서 아파트 안내 방송이 들려서 뭐 분리수거를 하라던가 이런 식으로 안내 방송이 들려서 조금 당황을 하고 조금 다 같이 웃었던 그런 웃긴 에피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비대면 수업에서 또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있었네요.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때 아마 수업 비대면 수업 많이 했을 텐데 대학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대학 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인성이 좋은 친구인가 봐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대학교는 고등학교와 다르게 같은 학번이어도 나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학번이 같아도 꼭 존댓말을 사용하며 예의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타인이나 커뮤니티에 너무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학교는 고등학교처럼 담임 선생님처럼 챙겨주시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인이 된 만큼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는 스스로 검색해서 찾을 줄 알아야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정보가 모두 다 정답은 아니니까 다양한 정보를 스스로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학교 생활에 대한 꿀팁을 알려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대학교 생활이 처음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궁금할 텐데 그 부분 꿀팁 부탁드립니다. 네, 저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 이전에 대학 생활이 되지는 않는 만큼 또 비대면이 활성화된 만큼 또 개개인이 대학에 얼마나 활발하게 참여하는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꼭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성인으로서 또 대학생으로서 너무나도 많은 자유가 부여되고 그에 따른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혼자서 살아갈 줄 아는 책임감도 가질 줄 알아야 하고 또 전반적으로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1학년이 된 새내기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과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그 개인의 조금 역량의 풀을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우선 공지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장학금 혜택이나 뭐 수업, 과제, 공지사항 등 누군가가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학교, 학과, 그리고 사이버 캠퍼스 공지사항을 꼭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업 일정이나 과제 등을 계획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길러둔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아마 새내기 분들 다 대학 생활에 들떠서 이것저것 많이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너무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활동도 공부도 노는 것도 무리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 다음은 학과 동기랑 친해지는 법이 궁금해요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친구 만나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이런 질문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제가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일단은 학생회가 부지한 학과도 있고요. 더불어서 학생회가 있더라도 MT 또 세터 이런 활동들이 온라인으로 다 진행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회나 동아리 직접 들어가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천천히 들어가서 학교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서서히 알아간다면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또 나라가 대화 같은 동아리에 들어온다면 학교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렇죠, 이진님? 네, 저도 상황님처럼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추천하는데요. 학과 동기랑 친해지기 위해서는 학과 내에서 하는 활동, 뭐 학회나 소모임, 과 학생회 같은 학과끼리 하는 활동에 참여하시면 과 동기와 더 쉽게 친해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에는 대부분 전공기초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이 전공기초 수업은 같은 계열 그리고 같은 학과끼리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먼저 용기를 내서 말을 거신다면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친구를 또 사귀는 법을 얘기를 해줬네요. 그러면 하나 더 한번 볼까요?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나 보네요. 가대생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때 언제인가요?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나라가대로서 활동을 하면서 멘티들에게 멘토링을 진행할 때 또 가톨릭대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멘티들을 보면서 이에 도움을 주는 제 모습을 보면서 갑봉이 많이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가톨릭대학교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해가는 그 자체로서 저는 너무나도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진님은 어떨 때 자부심을 느낄까요? 네, 저는 지금 인천에 살고 있는데요. 제 지역에 인천 성모병원이라고 가톨릭대학교 부속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모병원을 볼 때마다 흔히 갑봉이라고 말하죠. 가톨릭대 학생으로서의 자부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성모병원에서 재학생 혜택을 받아봤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또한 저희 학교가 이렇게 병원 혜택도 잘 되어 있고 장학금 혜택도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가대생으로서의 자부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질문을 해줬는데요. 이 부분이 공통적으로 많이 들어온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한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이거 외에도 또 궁금한 점이 있나요? 우리 수험생이 아니죠, 이제 합격생 여러분들. 네, 많이 올려주셨어요. 제가 한번 채팅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아까 나라가대 동아리랑 가홍이 홍보대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이 부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홍이는 학교 홍보팀 소속이라서 홍보대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나라가대는 입학사정관실 소속 기관 동아리로서 우선 가홍이와 나라가대는 소속되어 있는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내용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가홍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 행사에 의전을 참여한다거나 이러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전공 입시 멘토링단이기 때문에 고등학생, 중학생 분들께 멘토링을 하고 가톨릭대학교의 입시적인 부분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다른 댓글이 있는데요. 맛집 추천에 대한 얘기가 있네요. 네, 맛집 추천인데 이것도 가능한가요? 맛집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기숙사에 살고 있는 학생으로서 참 많은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주위에 정말 맛집이 많은데요.
뭔가 특정을 하나 하게 되면 조금 뭔가 좀 그렇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학교 바로 옆에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곳에 쫄순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음식이 정말 맛있고요. 더불어서 여러분들 학교 생활 하시면서 꼭 가보셨으면 좋겠고 또 이것 또한 맛집 또한 나라가대 블로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보셔가지고 조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올라온 질문 중에 복수 전공을 3개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는 누가 답변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수 전공이라는 말이 복수는 2개죠. 그래서 2개의 전공을 하는 제도인데요. 저희 학교는 복수 전공 제도에 추가를 해서 또 부전공과 같은 다양한 학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복수 전공을 하시고 부전공까지 하시게 된다면 3개의 전공을 이수하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네, 3개까지 공부하려면 굉장히 힘들겠네요. 네, 근데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지금 댓글로 그 실시간 채팅창 질문 올려주고 계신데요. 가톨릭 대학교 역공역에서 내려야 하나요? 소사역에서 내려야 하나요?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가톨릭 대학교는 역공역하고 소사역 중간에 위치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역공역에서 내리시면 마을버스를 타고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공역 북부역에서 내려서 거기에 오는 마을버스 51번, 51-1번, 51-2번을 타시면 5분 안에 학교 정문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사역에서 내리시면 좀 걸어서 오셔야 되는데 걸어서 10분 안에 또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전철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역공역이나 소사역 아무데나 이용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의 희소식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전철을 건설 중에 있긴 한데 소사역에서 김포공항역, 그러니까 서울 김포공항역까지 저희가 짓는 건 아니고요. 전철을 지금 지하철 건설 중에 있는데 그게 언제 개통될지 모르지만 조만간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대학교에서 소사역까지 금방 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소사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전철로 9분이면 갑니다. 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김포공항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이 우리 학교인데 제주도를 공강 시간에 다녀올 수 있단 말입니다. 네. 혹시 제주도 학생 있나요? 오늘 신청한 학생 중에 제주도 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제주도 학생 있으면 한번 채팅창에 글 한번 올려주세요. 제주도 학생들. 근데 제주도 학생도 통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개통이 된다면 통학할 수 있겠죠. 1교시 수업 듣고 끝나서 점심시간에 제주도 가서 고기국수 먹고 올 수 있는 대학교입니다. 가톨릭 대학교 김포공항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네, 계속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키트에 대한 질문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오리엔테이션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선배님들은 키트 받은 게 있나요? 혹시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작년에 받았는지? 네, 입학하기 전에 하나 받았고요. 또 더불어서 학기 중에도 하나 받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텀블러, 또 더불어서 학교 마스크, 학교 홍보 책자 등 다양한 구성품으로 알차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때 느꼈었습니다.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도 기다리다 보면은 입학 키트가 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단장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교직이수에 대한 질문도 올라왔네요. 교직이수 궁금한 학생 많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교직이수 같은 경우에는 2학년 1학기 지난 여름방학 때부터 신청을 받게 되고요. 교직이수의 조건은 좀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51학점 이상 이수를 하셔야 하고 교육학개론이라는 과목을 필수로 들으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자세한 내용은 가톨릭대학교 교직과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위에 댓글을 보니까 복수전공과 교직이수를 둘 다 하고 싶다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네, 저희 나라가대 단원 중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나라가대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으로 나라가대 측으로 연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제주도 학생 댓글 달아달라고 했는데 제주도 학생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고맙습니다. HH03 저요 제주도입니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제주도 학생. 네. 혹시 또 제주도 친구도 있으면 여기서 서로 친구가 돼서 같이 학교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신청 학생들 저희가 그 지역도 받았는데 아까 그 일부에서 발표했지만 한 70% 정도가 수도권 학생인데 30% 정도가 비수도권 학생인데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학생들이 우리 가톨릭 대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대부분 이제 기숙사에서 살 텐데 같은 지역 친구라면 좀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도 나중에 또 가질 수 있으니까 지역 친구들과 함께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해외 학생도 있었습니다. 네, 가톨릭대학교 또 재외국민으로 선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잘 적응해서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또 계속 한번 볼게요. 네, 나라가대에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거는 뭐 나중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고요. 학생증 발급받을 때 사진에 제한이 없나요? 라는 질문 받았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이따가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이 사진 관련된 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가톨릭대학교 원서 접수할 때 여러분들이 사진 제출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면접 이제 보러 올 텐데 사진이 좀 다른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물론 본인이겠지만 너무 왜곡된 사진을 원서 접수에 올려놔가지고 면접고사 본인 확인할 때 잠시 흔들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생증 사진은 가급적 본인 너무 왜곡하지 말고 본인 사진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맞나요? 한번 학생증 사진 본인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저는 뭐 네.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나 아까 합격자 사례 발표 때도 제 모습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뭐 지금도 그대로라서 당연히 보여드릴 수 있고요. 혹시 단장님은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나요? 네, 저 학생증 굉장히 사진 잘 나왔는데 어쨌든 제가 좀 학생증 사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선 학생증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없고요. 뭐 흰색 배경, 컬러 배경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웃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다른 학우분께서 뭐 강아지 사진으로 학생증을 발급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학생증 사진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질문이 하나 올라온 게 신입생인데 학교 한번 구경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캠퍼스 투어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거는 지금 홍보대사 학생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대사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대면 캠퍼스 투어는 지금 당장은 어렵고 온라인으로 캠퍼스 투어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홍보대사 학생들 그 커뮤니티를 참조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질문 중에 교환학생에 관한 또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그 부분도 답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지금 저희 채팅창을 또 관리해주고 있고 합격성을 같이 신경 써주고 있는 우리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이제 3월에 교환학생 그 인턴십으로 또 외국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가톨릭대학교에서는 국제적으로 비즈니스 실무 경험을 쌓고 어학 능력 또 향상 및 외국 문화 체험을 위해서 취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해요. 또 단기 어학연수를 비롯해서 교환학생 해외 인턴십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해외에 나가서 학점을 취득할 수도 있고요. 더불어서 또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이제 다양한 나라에서 역량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경험이기 때문에 꼭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특히 아까 방금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나라가대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이번 학기에 해외 인턴십 파견에 나가기 때문에 저희 나라가대 선배님 언제든 나라가대에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나라가대에 연락해 주시면 연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 올라온 것 중에 굉장히 급한 댓글이 채팅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되는데 OT에 관해서 어떻게 안내해 주냐고 질문하는데 제가 마지막에 안내해 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간단하게만 알려드리면 2월 17일에 저희가 행정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유튜브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2월 18일부터 학과별로 대면 OT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관련 질문도 있는데요. 장학금 받기 쉬운가요? 라는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장학금에 대한 부분? 네. 우선 물론 성적 장학금, 즉 최우수 장학금, 뭐 우수 장학금은 성적이 제일 우선시 되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조금 받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가톨릭 대학교는 그 외 성적 외의 장학금도 굉장히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학교 공지사항 장학금 제도 여기 부분을 보시면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잘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옆에 계신 부단장 상하님께서 성적 장학금을 받으셨어요. 혹시 성적 장학금 받기 어려우셨나요? 네, 받긴 받았습니다만 운이 좋게 받았던 것 같고요. 학교에 와서 꼭 물론 저는 1학년 때 공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 또 더불어서 대외 활동 또 사람들 만나는 거 또 다양한 경험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니까 꼭 장학금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와서 내가 열심히 공부도 접해보고 또 더불어서 활동도 해본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고 또 천천히 역량을 쌓아 나가신다면 장학금까지 가는데 또
처음에는 조금 미미할지라도 끝에서는 또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적 장학금 받았는데 저도 처음 들었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이 많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질문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스스로 한번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학 가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뭔가요? 뭘 하고 싶었죠? 대학 가면? 네, 뭐 미팅, 소개팅 이런 거 좀 많이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CC 이런 거? 정말 많이 하고 싶었는데 네.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뭐 당연히 뭐 CC, 뭐 미팅 이런 것들 당연히 대학 생활의 로망이자 또 연애가 가장 꽃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많이 제약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제한된 상황 속에서 사랑을 피워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활동하다 보면 꼭 좋은 기회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장님?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를 들어와서 다양한 대학 생활을 하시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뭐 여러분이 CC나 뭐 미팅을 노리신다면 꼭 다양한 활동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학교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많이 다가가야 될 것 같아요. 뭐 CC도 그렇고 미팅, 소개팅, 뭐 다양한 동아리 활동 이런 부분들은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그런 것들을 또 얻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마무리가 돼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공지사항을 안내하고 행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많이 궁금해했던 부분인데 지금 답변을 다 못한 실시간 채팅 답변은 나중에 우리 나라가 대학생들이 또 별도로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지사항을 안내해드릴 텐데요. 공지사항 화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진행한 수시 합격생 웰컴 파티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할 건데요. 행사 끝나고 나서 문제가 발송이 될 거예요. 제가 예약을 걸어놔가지고. 근데 그 행사 후기에 대해서 잘 적어주시면 저희가 우수 후기를 선정해서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가톨릭대학교 기념품, 뭐 텀블러라든지 다양한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행사에 대한 후기를 잘 작성해 주시고 그 후기를 바탕으로 저희가 또 내년도에 잘 개선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부분인데요. 네, 이거 행정 OT라고 합니다. 학생들 행정 OT라고 하는데 2월 17일 10시부터 17시까지 네, 오늘도 지금 한 4시간 정도 진행했는데 굉장히 힘드셨죠. 근데 이날은 7시간 동안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네요. 네, 물론 뭐 중간중간 쉬는 시간도 있고 이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역시나 유튜브로 실시간 진행되는데 학과 상관없이 모든 신입생이 참석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참여를 해주셔서 여러분들 궁금해했던 수강 신청이라든지 뭐 아까 도서관 얘기도 나왔는데 굉장히 다양한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더 궁금했던 점을 많이 정보를 얻길 바랍니다. 네, 이거 온라인으로 해서 너무 아쉬워요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채팅창에도 보면 대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질문이 올라왔는데,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전공별 오리엔테이션인데요. 네, 전공별로 저희가 소규모로 해서 대면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월 18일 금요일 그리고 2월 21일 월요일, 2월 22일 화요일 이렇게 총 3회로 나눠서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규모로 인원이 모일 수 없다 보니까 전공별로 날짜별로 나눠서 교내에서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면으로 강의실에서 할 계획이긴 한데 현재 코로나 상황이 너무 지금 확진자 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대면 OT로 좀 진행하는 걸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일자별, 학과별, 시간대별, 장소 안내인데요. 학과명을 제가 길게 쓸 수 없어서 약식으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학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월 18일 금요일 저희가 오전 오후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이때 참석한 학생들한테는 입학 웰컴 키트를 제공할 거고 학과별 교수님과 대면의 시간 그리고 동기들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학생들은 이 학과별 OT를 반드시 참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 궁금했던 거 많이 질문하시고 그리고 동기들도 만나고 교수님도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저희가 강의실이 이렇게 앞에 K라고 써 있고 뭐 이렇게 숫자가 있죠. 네, 이게 그 강의실 번호인데요. K는 김수환관. 혹시 여러분들 면접 본 학생들은 아마 왔을 텐데
그 건물이 김수환관이고요. 지금 홀 185 밑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홀 185라고 되어 있는데 네, 홀 185는 저희가 지금 이 행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이곳에서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 네, D301 네, 여기는 다솔관 네, 3층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가 좀 시간을 드리는 게 다 이제 학과별로 좀 자기 시간 날짜 장소 좀 확인하라고 이제 보여드린 건데 별도로 또 안내도 해드릴 거예요. 저희가 입학처 홈페이지나 개별적으로 또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 잘 기억했다가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자유전공은 없나요?라는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예, 저희가 날짜별로 다르다고 했잖아요. 예, 2월 18일과 2월 21일은 요 학과들이 진행을 할 거고요. 예, 2월 22일에 여러분들이 그 다른 학과입니다. 근데 여기는 정시 모집 학생들이 이제 계열로 들어오잖아요. 예, 계열로 들어오는 정시 모집 학생들은 아무래도 학과가 없기 때문에 학과별 OT, 계열 OT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자별로 참고해 주시고 요거는 이제 정시 학생들이긴 하지만 일부 학과는 수시 합격생도 같이 정시 합격생과 동시에 진행합니다. 자유전공 학과 학생들 그리고 특수교육학과 특수교육학과 학생들 그리고 약학과 인공지능학과 의생명학과 음악과 데이터 사이언스 요 학과들은 수시 정시 상관없이 통합으로 2월 22일 날 진행되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네, 정시 모집 지금 계열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합격자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리 안내를 드리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그 수시 같은 경우는 아직 본 등록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들 다들 예비 등록만 했을 거예요. 근데 2월 달 저희가 이제 2월 8일, 9일, 10일 이렇게 이제 본 등록 예정인데 그때 본 등록 때 저희가 오리엔테이션 학과별 OT, 수강 신청 다양한 정보들을 저희가 그 본등록 때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학과 성의교정에 대한 부분도 나왔는데 성의교정과 신학과도 학과 학생들한테 별도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OT 한다고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네요. 네,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었나 봐요. 네, 저희도 빨리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긴 시간 동안 진행된 수시 합격생 웰컴 파티 이제 마무리될 시간이 됐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 인사하고 제가 인사하고 행사를 좀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행사 어땠는지 한번 우리 나라가대 단장, 부단장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인사. 네, 우선 오늘 한 2시, 약 2시부터 행사가 진행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3부 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께서 이제 입시를 하실 때 뒤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셨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가톨릭대 학생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대학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댓글을 보면 나라가대에 대해서 되게 많은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 나라가대 21기 신입기수 모집 예정이니까요. 나라가대에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3월 달에 캠퍼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행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점이 가장 설레고 또 대학에 들어가기 앞서 정말 벅찬 순간일 텐데 이런 기분들 그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설렘들 꾹꾹 잘 누워 담아서 4학년 졸업할 때까지 또 더불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잘 이렇게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상으로 저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수시 합격생 웰컴 파티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어찌 보면 좀 굉장히 긴 시간 진행을 했는데요. 다른 대학에서는 아마 하지 못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대학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마음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아까 나라가대가 소개한 그해 가대는이란 나라가대 새내기 멘토링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2월 17일 행정 OT 그리고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학과별 대면 OT에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한정된 시간이라서 모든 정보를 다 드리지 못했지만 어찌됐건 여러분들 궁금해한 정보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준비를 해준 우리 나라가대 학생들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화면에 보이지 않지만 뒤쪽에서 굉장히 수고해 주시는 우리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그렇고 우리 스태프분도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이 준비해 주신 우리 입학처 선생님들 감사드리고 학교 관계자분들 그리고 오늘 발표해 준 우리 학생들 신입생 여러분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합격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수시 합격생 웰컴 파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